비가 내리던 그날 밤, 서울의 좁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들른 작은 모임 장소에서 지은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들었다. 너도 나처럼 숨기고 살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은은 평범한 25살의 한국 청년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매일 똑같은 출퇴근을 반복하며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았다. 그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패턴으로 반복되었다. 친구들은 그를 안정적인 녀석이라고 불렀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감정은 죄악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연애 앱을 피하고 가족 모임에서 언제 결혼할 거냐 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우연히 SNS에서 본 소규모 리비크 플러스 커뮤니티 모임 초대에 지은은 망설이다가 참석했다. 그냥 한번 들여다보고 오자라는 생각이었다.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과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보였다. 지은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내가 왜 여기 왔지? 후회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자리에 앉았다. 모임은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되었다. 리더인 누나가 여기서는 솔직해도 돼요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었다. 지은은 고개만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때 맞은편에 앉은 민준을 보았다. 28살의 민준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미소는 밝았고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안녕. 난 민준이야. 오늘 처음 왔어. 민준의 물음에 지은은 더듬거리며 네. 지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지은의 가슴을 스쳤다. 이상한 떨림이었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고통을,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이야기했다. 지은은 듣기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나도 이런 사람인가? 그러다 민준이 손을 들었다. 저는 작년에야 제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그전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외면했죠.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힘찼다. 지은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모임이 끝날 무렵 민준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너 처음 온 것 같네. 커피 한 잔 어때? 비 그친 것 같아. 그들은 카페 밖으로 나왔다. 비가 그친 거리는 습한 공기로 가득했다. 민준은 담배 한 모금을 피우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처음 왔을 때 내처럼 긴장했어.
하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날 바꿔줬어.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모임에 왔는지조차 민주는 웃었다. 그게 시작이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민준 씨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민준의 카카오톡을 확인했다.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보자. 그 메시지가 지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그 후로 지은은 민준과 자주 연락했다. 처음에는 모임 이야기. 점점은 일상으로. 민준은 지은에게 책을 추천해 주었고,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LGBTQ 플러스 역사책 읽어봐. 우리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게 느껴질 거야. 민준의 말은 지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지은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한 누나는 엄마한테 말했을 때, 처음엔 충격받으셨지만 이제는 지지해주세요 라고 했다.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보수적인 부모님,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불안이 커졌다. 민주는 그런 지은을 위로했다. 천천히 해. 강요하지 마. 네가 준비될 때까지. 한겨울밤. 지은과 민주는 한강 공원에서 산책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걸으며 민준이 말했다. 지은아, 너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저도요. 그들은 손을 잡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는 남자를 좋아해. 민준 씨를 좋아해.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지은을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봄이 오기 전 지은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는 결혼 생각은 없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그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포기할까봐. 무서워.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포기하지 마. 내 삶이야. 지은은 울었다. 그 울음은 해방의 시작이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지은은 변화했다. 그는 회사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그 동료는 나도 친구가 있어. 이해라고 했다. 지은의 세계가 넓어졌다. 민준과 함께 그는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거리를 메운 무지개 깃발 아래 지은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군중의 함성 속에서 그는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시련은 찾아왔다. 가을이 다시 돌아온 그날, 지은의 아버지가 모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미쳤어.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울었고, 지은은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다. 왜 나를 이해 못해? 그의 마음은 찢어졌다. 민준이 달려왔다. 함께 싸우자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가족과의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아버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지은의 눈물 어린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왔다. 지은은 이제 26살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다. 숨기던 나를 꺼내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독자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민준과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일출이 그들의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봄. 지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모였다. 지은은 민준을 데려갈까 망설였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이 제 인생의 일부예요. 가족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손을 잡아주었다. 내 선택을 존중하게. 그 순간 지은은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여름 끝자락. 지은과 민준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어려운 날이 와도 함께할게.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가을. 다시 그 카페로 돌아온 그들은 모임을 찾았다. 지은은 새 멤버들에게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디니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준이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은 민준에게 작은 반지를 건넸다. 영원히 함께하자. 민준의 미소가 세상을 밝혔다. 그날 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세상의 시선 따위 상관없었다. 이제 지은은 안다. 삶은 숨기던 순간이 아니라 드러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 작은 모임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영원할 것이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서울의 좁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들른 작은 모임 장소에서 지은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들었다. 너도 나처럼 숨기고 살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은은 25살의 평범한 한국 청년이었다. 서울 강남의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의 방은 깔끔했지만 마음은 어지러웠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이상한 감정 남자아이를 볼 때 가슴이 뛰는 그 느낌을 그는 깊이 묻어두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자아이 이야기를 할 때 지은은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으로는 고립감을 느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그런 감정은 의문제였다. 아버지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어머니는 좋은 집안 딸을 데려와라고 기대했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SNS에서 우연히 본 모임 초대는 그런 지은의 일상에 균열을 냈다. LGBTQ 플러스 소규모 토크 모임, 홍대 카페. 그는 스크롤하다가 멈췄다. 이게 뭐지? 나랑 상관없어. 하지만 클릭했다. 설명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안전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는 망설였다. 그냥 가서 듣고 오면 돼. 비가 쏟아지는 저녁.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카페에 도착하자 문을 열 때 종소리가 울렸다. 안에는 8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테이블 위에 커피잔과 과자가 놓여 있었다. 지은은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리더인 30대 누나가 미소 지으며 시작했다. 오늘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요. 판단 없어요. 자기소개가 돌았다. 난 수진이야. 레즈비언. 난 태호. 게이 지은의 차례가 왔다. 그는 더듬거렸다. 지은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민준이 소개되었다. 28살. 그래픽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작년에 커밍아웃 했어요. 이제는 후회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고 눈빛은 따뜻했다. 지은은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의 미소가, 손동작이, 모든 게 끌렸다. 모임 중 민준이 이야기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 숨겼어요. 가족 앞에서 연기했죠? 하지만 한번 터놓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지은은 그 말에 공감했다. 나도 숨기고 있어. 모임이 끝날 무렵 비가 그쳤다. 사람들이 흩어지며 인사했다. 민준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지은 씨. 처음 온 것 같네. 커피 한 잔 더 할래? 밖에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테라스에 앉았다. 습한 공기 속에서 민준이 물었다. 왜 왔어? 솔직히 지은은 망설였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민준은 웃었다. 그게 시작이야. 나도 그랬어. 인정하는 게 제일 무서워. 그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남자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무서워요. 민준은 조용히 손을 올렸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지은은 창밖을 봤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서울 거리가 갑자기 낯설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사랑인가? 아침에 일어나 카카오톡을 확인했다. 민준의 메시지. 어제 재미있었어. 다음 모임 때 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일상이 조금씩 변했다. 회사에서 코드를 치며 문득 민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오늘 뭐 먹었어? 비 오네. 우산 챙겨. 그런 사소한 대화가 지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그는 민준에게 책을 빌려주었다. LGBTQ+ 역사에 관한 에세이. 이거 읽어봐. 나처럼 혼란스러울 때 도움이 됐어. 민준의 추천이었다. 지은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페이지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적힌 듯했다. 숨김의 피로라는 챕터에서 그는 울었다. 나도 피곤해. 두 번째 모임 날. 지은은 일찍 도착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오늘은 더 많은 사람 올 거야. 모임은 활기찼다. 한 형이 직장에서 차별받았지만 동료가 지지해줘서 버텼어라고 공유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가족한테 말할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모두가 공감했다. 민준이 덧붙였다. 천천히. 강요하지 마. 내 페이스대로. 모임 후 그들은 홍대로 나왔다. 거리에 버스커 음악이 들려왔다. 커피 사줄게. 민준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이 있었어. 남자였지.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5년 동안 아무도 못 믿었어. 그러다 이 모임에서 다시 시작했지. 지은은 듣다 지었다. 저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끙끙 앓았어요. 민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럼 내가 첫 번째가 돼줄까? 장난기 어린 말이었지만 지은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일기를 썼다. 민준 씨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밝아. 하지만 무서워. 이 감정이 사라지면 어쩌지? 그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하늘이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지은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연애하나? 라고 물었다. 지은은 당황했다. 아니요. 그냥요. 속으로는 연애라는 단어가 무거웠다. 가을 바람이 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준과 함께 한강 산책을 했다.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민준이 손을 잡았다. 추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손의 온기가 전해졌다. 민준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를 볼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은 멈춰 서서 지은을 봤다. 나도 너 만나서 다행이야. 그들은 가까워졌다. 입술이 스칠 뻔한 순간 지은은 물러섰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민준은 이해했다. 기다릴게. 하지만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주말에 가족 통화가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 지은아. 집에 올 때 여자친구 데려오렴. 지은은 네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가족이 기대하는 삶과 내 삶이 달라. 어떻게 해? 민준은 안아주었다. 내 진심을 보여줘.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 겨울. 지은은 변화의 문턱에 섰다. 크리스마스에 민준과 카페에서 보냈다. 선물, 민준이 작은 목걸이를 건넸다. 무지개 펜던트였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나를 상징하나요? 그래. 내 용기를 그날. 지은은 집에서 혼자 울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눈물. 겨울이 깊어지면서 지은과 민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만나 산책하거나 영화를 봤다. 민준의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할 때 지은은 평범한 행복을 느꼈다. 민준아. 이 스파게티 맛있어. 민준은 웃었다. 내가 도와줘서지. 그런 순간들이 지은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이제 거울을 볼 때 자책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아. 이게 나야. 모임에서도 지은은 적극적이었다. 새 멤버에게 처음엔 무섭지만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조언했다. 리더 누나는 지은이 많이 변했네라고 칭찬했다. 민준은 자랑스러워했다. 내 덕분에 모임이 더 따뜻해졌어.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은의 불안도 커졌다. 이게 지속될까? 사회가 용납할까? 첫 시련은 회사에서 왔다. 동료가 우연히 지은의 폰을 보고 이 사진 누구야? 남자친구 라고 물었다. 지은은 당황해 친구야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호출했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네? 집중해. 지은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왜 나만? 민준에게 전화했다. 회사에서. 나에 대해 알았어. 민준은 직접 말해. 숨기지 마라고 했다. 지은은 용기를 냈다. 상사에게 네. 저는 게이예요. 하지만 일에는 지장 없어요. 상사는 놀랐지만 알았어. 일만 잘하면 돼요라고 했다. 그 후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한 명이 다가왔다. 나도 비슷한 친구 있어. 힘내. 지은은 안도했다. 세상이 변하고 있네? 가족과의 갈등은 더 컸다.
설날에 집에 갔다. 아버지가 결혼 언제 할 거냐?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직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좋은 여자 만나봐 라고 했다. 지은은 참았다. 서울로 돌아와 민준에게 말할까봐 라고 했다. 민준은 준비됐으면 해. 하지만 강요 안 해. 봄이 왔다. 벚꽃 축제에 갔다. 사람들 속에서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공개적인 데이트. 지은의 심장은 터질 듯했다. 민준아. 사랑해. 민준은 키스했다. 나도 그 순간 자유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요즘 누군가 만나. 지은은 숨을 골랐다. 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누구야? 여자지. 지은은 아니요. 남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무너졌다. 실수했어. 민준이 안아주었다. 이게 시작이야? 이해해줄 거야. 그 후 며칠. 어머니의 연락이 없었다. 지은은 불면증에 시달렸다. 모임에서 이야기했다. 가족이 거부하면 어쩌죠? 모두가 시간이 약이야 라고 했다. 민준은 매일 사랑해라고 메시지 보냈다. 지은은 서서히 회복했다. 여름.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아. 왜 그런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이게 제 진심이에요. 행복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만 포옹했다. 천천히 이해해볼게. 그 포옹이 지은의 상처를 녹였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 지은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모임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익명으로 글을 썼다. 25살. 막 커밍아웃한 한국 남자. 가족 이해 안 구해요. 조언 부탁 댓글들이 쏟아졌다. 나도 그랬어. 버텨. 프라이드 행사 와봐. 힘들 지은은 감동했다. 혼자가 아니야. 민준과 그는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LGBTQ 플러스 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보조. 한 17살 소년이 저도 이상해요 라고 했다. 지은은 아니. 내가 소중해라고 말했다. 그 소년의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네. 민준은 자랑스러워했다. 너 정말 멋져. 회사에서도 변화가 왔다. 지은은 동료들과 러브 플러스 토크 세션을 제안했다. 처음엔 반발이 있었지만 상사가 승인했다. 세션 후 한 여동료가 고마워. 나도 이해가 돼 얘라고 했다. 지은의 자신감이 커졌다. 숨기지 않아도 돼. 가을. 가족 모임이 있었다.
아버지가 그 민준이라는 사람 데려와봐 라고 했다. 지은은 놀랐다. 네, 어머니가 이해하려 해. 노력 중이야. 저녁 식사 자리. 민준이 왔다. 어색했지만 민준의 유머가 분위기를 풀었다. 아저씨, 축구 좋아하세요? 같이 봐요. 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다음에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민준의 과거 연인이 연락 왔다. 민준아. 다시 만나자. 민준은 거절했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나. 부족할까봐 민준은 너가 최고야 라고 안심시켰다. 그 사건은 지은에게 신뢰를 가르쳤다. 사랑은 믿음이야. 겨울. 프라이드 행사 준비에 참여했다. 지은은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행사날. 서울 광화문에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지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지은입니다. 숨기던 삶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함성이 터졌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그 후 지은은 책을 썼다. 에세이 형식으로. 숨김의 밤에서 자유의 아침으로 출판사에서 받아들였다. 서점 진열대에 자신의 책이 놓인 걸 보며 그는 울었다. 이게 내 여정이다. 새해가 밝았다.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인터뷰 요청이 왔다. 커밍아웃의 용기라는 주제로. 지은은 가족의 지지가 컸어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내 덕분에 나도 강해졌어 라고 했다. 그들은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 푸른 바다 앞에서 영원히 함께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암이야 라는 진단.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 가족 모임에서 그는 민준을 불렀다. 함께 있어줘. 병실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미안했다. 내 삶 존중할게. 지은은 울었다.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은 화해였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회사 휴가 내고 간호했다. 민준은 매일 도시락을 가져왔다. 쉬어 하지만 지은은 지쳤다. 민준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민준은 함께라면 이라고 했다. 한밤. 지은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는 과거의 공허가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커밍아웃 후에도 고통은 있어. 모임에서 이야기했다. 가족병으로 흔들려요. 친구들이 내가 강해라고 했다. 지은은 서서히 회복했다. 아버지의 상태가 좋아지자 그는 감사했다. 이 고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봄.
책 투어가 시작되었다. 부산, 대구에서 강연. 청중의 눈물이 지은에 힘을 주었다. 당신 이야기로 살았어요. 민주는 동행했다. 파트너로서 자랑스러워. 하지만 재발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 한국 문화 망쳐.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이해 못해. 민주는 무시해. 내 진심이 진리야 라고 했다. 지은은 블로그에 썼다. 혐오에 맞서 사랑으로 지지 메시지가 더 왔다. 여름. 아버지가 퇴원했다. 가족 여행에 민준도 초대되었다. 바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민준아. 가족이야. 지은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 끄덕였다. 여름 끝. 지은과 민준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서울 마포에. 우리 집이야. 가구를 사며 웃었다. 아침에 커피 내리고 저녁에 산책. 지은은 이게 정상인가? 라고 물었다. 민주는 내 정상은 이거야 라고 답했다. 도전은 직장에서 왔다.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이미지 때문에 라는 이유로 떨어졌다. 지은은 화났다. 차별이야. 그는 혈에 항의했다. 공정하게 해주세요. 결과는 승진. 내 용기에 감동했어. 지은은 변화가 시작됐어 라고 느꼈다. 커뮤니티 활동도 늘었다. 지은은 워크숍을 열었다. 자기 수용의 여정 참가자들이 고마워 라고 했다. 민주는 너는 영웅이야 라고 칭찬했다. 가을. 큰 행사. 서울 퀴어 문화제. 지은은 판넬로 나섰다. 한국 사회에서 LGBT 미래 청중 500명. 그의 말. 우리는 숨기지 않을 거야. 사랑은 권리야. 박수가 터졌다. 민준의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개인적 도전. 지은의 과거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왕따. 남자애처럼 안 굴어라는 놀림. 세션에서 털어놓았다. 그 상처가 아직. 민주는 함께 치유하자라고 했다.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커플 테라피, 솔직한 대화로 더 가까워졌다. 겨울. 눈보라 속 산책. 민준아. 결혼하자. 지은의 말에 민준이 놀랐다. 진심? 그래.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의 약속. 그들은 서약식을 했다.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새해. 지은의 책이 영화화 제안받았다. 내 이야기로 그는 흥분했다. 하지만 법적 장애. 한국에서 동성 결혼 불가라는 현실. 시위에 참여했다. 평등을 거리에서 외쳤다. 체포될 뻔했지만 민준이 막았다. 살아서 싸워. 가족 갈등 재점화. 사촌이 동성애는 병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그만해라고 막았지만 지은은 상처. 아직 멀었어. 민준과 다퉜다. 너무 앞서가 버스 포기 못해. 화해하며 함께라면 이라고 했다. 봄. 영화 촬영 시작. 지은은 조언자. 세트장에서 이 장면? 내 실제야 라고 했다. 개봉 후. 호평. 감동적 하지만 반대 시위도. 지은은 이에 부탁이라고 인터뷰. 여름. 큰 위기. 민준의 직장 해고. 동성애자라서 라는 이유. 민준은 무너졌다. 내가 약해 지은은 내가 강해라고 치지. 새 직장 찾기 도와. 프리랜서로 성공. 가을. 화해의 절정. 가족 모임에서 사촌 사과. 잘못했어. 지은은 용서. 이해해줘서 고마워. 겨울. 지은 27살 생일. 민준이 서프라이즈 파티. 친구. 가족 모였다. 축하해. 우리 영웅 지은은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케이크볼 앞에서 소원. 평등한 세상. 책 두 번째 판. 변화의 여정 서문에 민준에게 바칩니다. 영화는 상 받음. 인터뷰. 사랑이 모든 걸 이겼어요. 그 작은 모임 2년 후. 지은은 리더. 처음 온 사람. 환영해. 새 멤버가 고마워라고. 민준과 손잡고. 밤. 한강 다리.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 민준. 그래. 최고의 변화. 키스. 눈 내리는 서울 아래.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용기는 영원. 지은은 안다. 숨김 대신 드러냄으로 사랑은 피어난다. 그 모임은 시작. 그 밤은 자유였다.